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빰빰 어반입니다. 오늘 심심해서 약간 좀 병신같이 한번 등장을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할 얘기는 약간 좀 민감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일본의 최저시급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본의 최저시급을 우리나라가 벤치마크 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그 근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일본 일단 많이 갈 거예요. 일본이란 나라를요. 그래서 뭐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게 그 관광하기도 쉽고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근데 그걸 떠나더라도 일본이라는 나라만 딱 떼놓고 봤을 때 관광하기에 이만큼 괜찮은 나라가 잘 없거든. 일단은 관광 인프라 괜찮죠. 그리고 뭐 음식들도 맛있지. 물가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뭐 사람들도 친절하고 이런저런들 뭐 치안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본만한 나라가 잘 없어요. 이렇게 여행 다녀봐도.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도 이렇게 자주 다니게 될 건데, 그러다 보면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주 가다 보면 일본의 그런 노동시장이 그냥 지나가다가 봐도 한국이랑 다른 게 몇 개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여기는 나이 든 사람들도 일하는 걸 되게 쉽게 볼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일단은 뭐 굳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도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그 말처럼 보통 이게 나이 들면 직장 구하기 엄청 힘들단 말이야.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나이 들면 아파트 경비 말고 할 게 없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하잖아. 근데 일본에 있다 보면 굳이 아파트 그게 아니더라도 뭐 캐셔나 마트 캐셔나 이런 걸 보더라도 나이 든 사람들이 일하는 걸 되게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일본의 최저임금이라는 것들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생산성 대비 딱 이 정도, 이 정도로 해서 네가 딱 먹고 살 정도 요만큼만 주면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해서 딱 어떤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딱 그 최저시급을 맞춰도 구하는 경우 잘 없어. 그 이상부터 구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일자리들이 일단 존나 많아지게 되는 것들이죠. 하다못해 시시껄렁한 개딱대기 같은 일들도 알바를 시킬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뭐 하다못해 뭐 클릭직 몇 번 하는 것들도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가령 옛날에 보면 우리 어렸을 때는 만화방 알바가 약간 좀 꿀알바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 책방 같은 데서 이게 바코드 찍어주면서 그냥 책만 보고 그런 알바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얼마였더라 시급이? 2,000원이었나 2,500원이었나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최저시급이라는 게 낮아지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생기는 게 가능하거든요. 물론 이제 무작정 낮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일들이 다양하게 생기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일자리들이 생기게 되면 항상 그래요. 뭐든지 이게 공급자가 많아지게 되면 노동시장이 균형을 찾기가 되게 쉬워진단 말이야. 단순히 뭐 이게 많아진 데 끝나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도 이 돈이면 이거 아쉬워, 이거 할 필요 없겠다, 쉽게 그만둘 수도 있고, 딴 거는 이제 돈을 더 많이 주니까 빡셔도 저희를 해야겠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본데 돈을 별로 안 주는데 더럽게 부려먹네, 때려치울래, 이런 것들이 쉬워지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일자리가 많아지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노인들도 일하는 게 되게 쉬워진다는 것들이죠. 왜? 일자리가 많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본의 아니게 열정페이 같은 거 당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기본적으로 그런 뭔가 생산성 대비 최저시급의 균형이라는 게 이런 부분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 같은 데 돌아다니다 보면 희한한 알바 같은 거 좀 많이 볼 거예요, 여러분. 가령 후쿠오카 같은 데 오다 보면 후쿠오카뿐만 아니라 일본에는 PC방 개념이 잘 없어가지고 넷카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언제 한번 넷카페 난민 한번 해봐야 되는데, 거기서 보통 이제 난민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고. 난 아직까지는 안 해봤는데 그 후쿠오카 보면 뽀빠이라는 넷카페가 있거든. 근데 그 뽀빠이 넷카페 간판을 들고 서 있는 알바가 있어. 그냥 빨간 옷 입고 그냥 들고 서 있어. 그게 끝이야. 근데 그 빨간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 오만 대 다 있어. 하카타에도 있고 나카스에도 있고 텐진에도 있고, 전부 다 뽀빠이 있는 데마다 가면 전부 다 빨간 옷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 새벽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길거리 삐끼들도 엄청 많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좀 신기한 일자리가 또 뭐가 있었냐면, 저는 그 옛날에 오사카 갔을 때 도톤보리 쪽에 가다 보면 일본에는 그 약 파는 데 되게 많잖아. 약 되게 많이 팔잖아. 동전파스 이런 거. 그래서 약집도 되게 많고 그런데 2층에서 어떤 여자가 춤을 존나 추는 거야. 이렇게 해서 진짜 막 엄청 추는데 진짜 너무 열심히 춰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제 뺏겨서 보고 있었지. 복장도 치어리더 복장이었어. 그러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슉 판넬을 막 돌리다가 나중에 딱 이러면서 이라시아이마세 약국으로 오라고. 그래서 야, 저런 알바도 있네요. 저거는 좀 시급 좀 세게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본의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최저 시급의 정책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최저 수준에 걸쳐 있다는 느낌이 강하고, 그리고 그 전국 다 달라. 전국이 다 다르거든. 최저 시급이 설정되어 있는 게. 따지고 보면 이게 맞는 거지. 왜냐하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이게 시도만 잘라서 봤을 때 울산 같은 경우는 거의 싱가포르 수준이거든요. 잘라서 보면 막 5만 불, 6만 불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울산이라는 곳은 그 서울이랑 다른 게 서울처럼 특출난 부자는 없단 말이야. 근데 두루두루 전체로 잘 사는 그런 동네거든. 근데 울산만 보면 6만 불인데 또 다른 시도 같은 데 보다 보면 거의 울산 절반 수준의 시도들도 찾아보면 있거든. 그래서 나도 이렇게 이런저런 곳들 여행을 이제 다닐 때가 있지만 이게 딴 데 가다 보면 물가 수준이 다르다는 걸 많이 느껴. 그래서 울산은 전체적으로 물가가 조금 높은 편이다라는 그런 체감이 들거든요. 근데 울산보다 더 높은 물가가 어디가 있냐면 일단 강남 가는 거야. 강남도 존나 비싸더라고. 가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 근데 따지고 보면 울산도 대한민국도 소득 수준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것들이죠. 다 차등시켜서 적용시키기에 맞는 것들이거든. 차등시켜서 적용시키고, 그런 식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최저시급이라는 게 최저 수준에 걸쳐야지 다양한 일자리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다양한 일자리가 나오게 돼야지 그 사이에 뭔가 이제 균형점 찾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본이랑 대한민국이 일단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쯤에서 한번 볼까요? 뭘? 안 돼! 안 돼! 옛날에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서 일어났던 새 모녀 사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너무 비극적인 일이라서. 그래서 뭐 이렇게 늙은 노모와 그리고 두 딸 이렇게 그런 생활고 때문에 결국에는 자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유서도 되게 슬펐어. 유서에도 마지막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딱 이렇게 남겨두고 70만 원 딱 남겨두고, 그 다음에 번개파탄 피워가지고 일가족이 남은 사람 세 모녀가 전부 다 이렇게 자살을 해서, 그때도 엄청 많이 시끄러웠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얼마나 고쳐졌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란 게 바로 숨통이거든요. 특히나 가뜩이나 대한민국 자살공화국의 그런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살한 사람들 중에서 생계 때문에, 돈 때문에 자살한 사람 엄청 많을 거란 말이야. 현대사회 자본사회에서 자본이란 말 그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손통이랑 똑같은 것들인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뭔가 경제적인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어떻게 보면 일본처럼 좀 보수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진짜 원래 좀 변화를 싫어하잖아. 그쪽 사람들은 되게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잖아, 보수적으로. 근데 이게 맞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각 시도마다 최저임금이 다르게 설정돼 있고, 그런 수준에 따라,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이 돼 있고, 그리고 얘들도 올라가는 것도 저도 안 올라가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도쿄가 최저시급이 1000엔을 뚫었거든. 1000엔 뚫었는데 역대 최고 임금 상승 폭으로 해서 1000엔을 뚫었대. 근데 그게 몇 프로인가? 3%란 말이야. 3%라고 하면 물론 뭐 일본의 금리와 우리나라 금리 수준이 다른 것도 있긴 있지만서도,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2011년부터 그런 뭔가 인플레이션으로 훨씬 해짜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게 접근을 하는 것들인데, 그게 맞는 건데, 이게 계속 7%씩 막 이게 계속 쭉쭉 올라가면서 사실 오래전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었단 말이야. 가뜩이나 대한민국은 뭔가 다르냐면 그런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되게 많고, 이런 사람들이 옛날부터 도산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기준을 보다 보면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도산한 사람이 옛날부터 많았거든. 옛날부터 많았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뻔히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아주 급진적인 정책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걸로 이제 시험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아니, 내가 봤을 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몰모토로 쓸 거면 자기네들 정치인들을 몰모토로 쓰는 건 난 상관이 없다고 본단 말이야. 근데 왜 이런 판국이 우리까지 끌어들이냐는 것들이지.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라는 것들은 전부 다 연쇄적으로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로 이제 실험을 해도 차라리 그래 아사리 성공이라도 하면 그래 아이고 다행이다라고 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으로 봐서 성공커녕 지금 역대 최악이잖아요. 보면요, 뭐 이런 저런 것들이 이게 지표 들고 오라면 너무 많이 들고 올 수 있어서 내가 뭘 들고 와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굉장히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이제 굉장히 안 좋게 이어질 것 같아요. 왜? 경제랑 항상 연쇄적으로 이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지금 당장은 뭐라고 해야 될까, 사실 뭔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던가 이런 것들, 한국의 최저임금이라는 것들이 뭐 되게 실패했다라는 말을 아무도 쉽게 하지 못해.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학 교수들 이걸 지적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그래서 아무도 말을 못하는 분인데, 이게 시대가 좀 지나서 한 몇십 년 지나가지고 다시 그런 식으로 이제 쉽게 말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나는 아마도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들은 대한민국 역사의 길이 남은 길이 안 좋은 의미로 기억될 정책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마치자면,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냐면 일본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물론 아까 말한 대로 도쿄 같은 경우는 이게 1,000엔이 넘지만 전국을 가중평균해서 보잖아. 가중평균해서 보면 일본의 최저시급과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차이라고 한다면 일본에서는 뭐 한 3% 정도 올라가잖아, 최저임금이. 그러면 기업들이 이제 아이고 죽습니다, 저희 죽습니다 이렇게 갤갤거리는 그 정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냥 강행 돌파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차이라면 주유수당이 있겠죠. 그래서 주유수당 이것도 참 되게 웃긴 게, 이것도 원래 일본에서 넘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책 같은 거 보면 일본에서 넘어온 게 되게 많아요. 뭐 종신고용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 일본에서 넘어온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정작 일본은 이 주유수당이라는 걸 1990년도에 폐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쓰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유수당 자체가 40시간 일하면 쉬는 날에 하루 챙겨줘라 이거 아니야. 쓰는 데가 많지가 않거든. 근데 이 주유수당을 포함하고 나면 1인당 평균 GDP가 이제 3만 불 수준인 대한민국과 그리고 3만 8천 불, 거의 4만 불을 바라보는 그 일본 차이의 최저임금이 오히려 역전돼 있어요. 한국이 더 높게 형성이 돼 있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 결과가 향후 앞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정말로 나중에 뭐 지나고 나서 기적같이 소득주도 성장이 내가 전부 다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그렇게 보여지지 않죠. 매우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서 여튼간에 뭐 앞으로 지나봐야 알겠지만, 뭐 제 생각에는 이 정책이란 거는 완전 망한 정책으로 기억에 남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뭔가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경제적인 부분은 그런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부분에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대한민국 급진적으로 바꿔왔고, 그리고 그 결과도 굉장히 좋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거는 누구나 다 이런 결과가 올 거란 걸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더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얘기는 한번 해봤습니다. 여튼 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슬픈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빰.